네. 이번에는 추석 연휴 민심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민심 이야기는 하지 않겠고요. 아무래도 추석 밥상머리에 올랐던 제1의 화두는 역시 조국 이분의 이름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 조국 장관과 관련한 민심은 어떻게 흘러왔는지 이걸 한번 좀 콕 찍어서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론조사만이 아니라 빅데이터 분석 방식이라고 있습니다. 바로 이걸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이드 K의 배종찬 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추석은 잘 세셨고요. 네, 잘 보냈습니다. 네네.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뭐 네. 보름달이 됐습니다.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아, 네. 죄송합니다. 제 얼굴이 보름달이 된 네. 거죠. 네. 지금 배종찬 소장과 스튜디오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배종찬 소장을 직접 화면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김종배의 시선집중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문자 참여 창도 열렸습니다. 샵 8001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텐데 우리가 이제 흔히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뭐 네. 주기적으로 이제 그 결과를 접하지만 빅데이터 얘기는 좀 많이 들었는데 빅데이터 분석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 여론조사는 이제 직접 물어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대표성 뽑아서. 또 객관성이 있게 질문하고 응답받는 여론 수렴 방법이라면 네. 빅데이터는 묻지 않고 분석을 하는 방법입니다. 네네. 인터넷상 이제 수많은 정보가 있는데 네. 이 빅데이터 엔진이라고 해서 이 정보들을 긁어 모아서 네. 이제 말하지 않는 무한 정보를 해석하는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제 김종배 진행자께 배종찬 소장을 좋아하느냐 직접 이렇게 물어보는 건 여론조사 방법이라면 그건 안 물어봐도 돼요. 주변 정황을 봤을 때 네. 아이 당연히 좋아하지. 주변 정황들을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빅데이터 방식이죠. 왜 답변을 강요하세요? 아무튼 네. 네. 아무튼 빅데이터 방식은. 네, 바로 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묻지 않아도 네. 주변의 간접적인 정보들을 가지고서도 김종배 진행자가 배종찬 소장을 좋아하는구나. 이런 걸 발견해내고 분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빅데이터 방식이죠. 그러니까 빅데이터 엔진에 조국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넣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보통 언급량이라고 하나요? 네. 이제 그거에 이제 양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조국이라는 키워드하고 세트를 이루는 다른 단어가 뭐냐? 연관어. 이거 네, 연관어죠. 분석. 그렇죠. 네. 요거를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단어를 보면 이게 부정적인 건지 긍정적인 건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긍부정 분석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 들어가는. 감성 분석까지 이루어지죠. 그럼 이게 인터넷상으로 한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더 범위가 넓어질 수 있는 겁니까? 넓어집니다. 여기다가 이제 정부에 관련되는 자료들을 다 또 집어넣어서 우리가 분석을 할 수도 있고요. 정부 문서 같은 경우 개인들이 잘 못 보거든요. 또 한 번에 이 내용을 분석하기도 힘듭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모두 다 이제 텍스트화해서 심지어는 음성 파일까지도 이게 분석 가능한 게 빅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데이터를 다 모아서 분석을 해낼 수 있는 거죠. 인터넷, SNS 이런 거 다 막라해서 가능합니다. 야, 네. 그거를 그냥 그 엔진 돌리면 그냥 확 쫙 다 나와 버리니까. 네. 아직까지는 뭐 완벽한 단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상당히 여론을 수렴하는 진일보한 예. 방법이라고 봐야 되겠죠. 엔진이 엄청 비싸긴 하겠네요. 네. 아무튼 그러면 이게 이제 그 미국 대통령 선거 때도 사실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거의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이 되는 걸로 다 나왔었는데. 기억나실 거예요. 2016년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여론조사에서는 힐러리 클린턴이 승리야. 심지어는 CNN까지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또 CNN을 싫어하는데 결과는 아니었던 겁니다. 이 구글 트렌드에서 더 많이 검색되고 빅데이터상 온라인을 지배한 트럼프가 결국 승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언급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어떤 그 키워드 그게 물론 인물일 수도 있고 뭐 사건명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거기에 대한 관심도는 엄청나게 높은 걸로 그냥 정비례 관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일단은 관심도가 높아야 그 사람을 좋아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네. 이제 이 조국 법무장관에 대한 빅데이터 민심 궁금한데요.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어제까지 분석을 하신 거죠. 밤 12시까지 분석을 했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네,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좀 네, 추이를 빅데이터 분석 도구인데요. 소셜 매트릭스 인사이트를 통해서 지난 한 달간 조국이라는 검색어를 넣어서 이 빅데이터를 분석해봤습니다. 네, 지명된 것 지난 8월 9일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지명되고 난 이후부터 약 일주일 동안은 잠잠합니다. 이 빅데이터 공간이. 네. 그런데 8월 17일 잔여 의혹이 확산되면서 언급량이 급상승합니다. 네. 그로부터 또 일주일 단위입니다. 8월 27일 뭐가 있었습니까? 검찰 압수수색이 있었죠. 네. 이때 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8월 27일에 네. 아마 그 여야가 청문회 일정을 합의한 네. 딱 그때죠. 그때였습니다. 네. 빅데이터상 언급량의 정점을 이루는 건 언제였을까요? 네. 네. 바로 6일이었습니다. 청문회 있던 날. 청문회가 있던 그때가 클라이맥스 가장 정점, 그러니까 예. 산 정상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9일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한 이후에는 빅데이터상 가파른 또 하락세를 보입니다. 쫙 빠집니까? 관심이 좀 덜해지는 거죠. 언급량이 아니, 확 줄어듭니까? 임명했으니까 예. 이렇게 또 되는 것이죠. 예, 예. 그런데 추석 다음 날 또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14일 날 오촌 조카의 체포가 있었거든요. 네. 이때 또 반짝 상승했다가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이 그 조국 장관 관련한 빅데이터 민심이 가장 크게 변한 시점 언제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언제였을까요? 첫 번째는 이 8월 27일 예. 검찰 압수수색 직후에 조국 후보자에 대한 부정 감성이 가파른 하락을 합니다. 부정 감성이 뭐예요? 부정 감성은 예. 주로 연관된 내용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단어들도 그렇고. 연관어가 주로 부정적인 그렇습니다. 뉘앙스를 갖고 있는 근데 연관어. 압수수색이 되고 나니까 바로 어떤 내용들이 조국 힘내십시오. 예. 조국을 지키자는 내용들의 언급량이 늘어나면서 부정적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되는 거죠. 이른바 그러니까 인터넷 실시간 그렇습니다. 검색어. 실검 1위 대전 예, 이야기를 예. 하는데 이때가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이제 부정 지금 장관이죠. 예. 감성이 가파른 하락을 하게 되고 음. 9월 9일 대통령 임명 직후에도 부정 감성이 가파르게 하락을 합니다. 임명했잖아. 이젠 좀 그만해. 예. 라는 형태의 이 언급량이 늘어나면서 예. 이게 부정적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점점 낮아지는데 예. 이 무렵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검찰 압수수색 직후에 조국 힘내십시오. 예. 정치 검찰 아웃 등의 지지성 이제 실검 1위가 등장하는데요. 이때 부정 감성이 검정 감성보다 계속 높았는데 격차가 가장 줄어든 때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언제요? 그 빅데이터 상에서도 부정이 조금이라도 계속해서 더 높았거든요. 네. 근데 이때가 가장 좁혀집니다. 바로 이 조국 기자 간담회 때. 이때 예. 그래서 이 간담회를 한 것이 빅데이터상으로 보면은 빅데이터상으로 보면 상당히 전략적으로 효과가 있었다라고 그렇네. 분석이 가능한 거죠. 그게 실증적으로 지금 빅데이터 분석에서 나오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내 보면 내용들이 이제 감성 분석이라는 게 아직까지 완벽한 단계까지는 물론 분석이 그렇긴 아니더라도 하겠죠. 네. 부정이 계속적으로 높았는데 이때 급격히 줄어들면서 가장 가까워지는 시점이 바로 기자 간담회가 있었던 이달 2일이었죠. 네. 바로 2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좀 더 들어가서 연관어 네. 이야기가 지금 나온 거니까 가장 그 조국 장관하면 떠오르는 연관어 무엇이었어요? 그러면? 네, 물론 조국 장관하면 떠오르는 연관은 김종배 진행자도 아니고 배종찬 소장도 아니었습니다. 네. 네, 전혀 상관없고요. 네, 오랜만에 뵙고 이렇게 썰렁한 농담을 그렇게. 검찰이 연관으로 가장 높게 떠올랐습니다. 검찰. 예. 한 달간의 분석인데 예. 그만큼 최근 들어서는 이 검찰 수사 결과가 중대함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네. 또 딸과 관련된 연관어가 계속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딸에 대한 의혹 해소가 여전히 일정 부분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네. 또 가장 중요한 것 대통령이 연관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허. 그래서 대통령의 연관 정도가 얼마나 앞으로 계속 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또 빅데이터 상에는 중요한 변수가 될 거로 보입니다. 어찌 검찰이라는 연관어와 대통령이라는 연관어는 서로 그 반대점에 있으면서 네. 상호 견이 나는 그렇죠. 이런 관계를 형성한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오. 그래서 보면은 예. 이 연관어가 검찰이 가장 많고 네. 검찰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딸. 근데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앞으로 이게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한 거죠. 네. 대통령이 연관되는 정도가 앞으로 더 높아지면 이건 한 달간의 평균이기 때문에 네네네. 점점 더 높아지느냐 이 추세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9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임명한 후에는 연관어에서 대통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더 많이 올라갔을 거라고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가능한 부분이죠. 그렇게 네. 봐야 되는 거겠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무슨 이유로 긍정적으로 보고 무슨 이유로 부정적으로 보느냐. 사실 이제 이게 좀 그 더 세밀하게 분석이 돼야 되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앞 코너에서도 이야기를 주셨었는데요. 네. 빅데이터 감성 분석이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문장 구성, 문맥 해석 등으로 이제 긍정과 부정을 모두 정확하게 나누기는 힘든 수준인데, 네. 근데 부정 표현이 많이 쌓이게 되면은 이 부정 감성이 늘어나게 됩니다. 아무튼 이 단어 자체가 부정적인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조국 장관과 관련된 이 감성 분석의 단어들을 보면은 부정 감성으로 의혹, 네. 불법, 네. 특혜, 허위 사실, 부정 입학. 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 단어들은
그 진위가 밝혀지기 전에도 단어 자체만으로도 이미 상당히 부정적인 거죠. 예. 네. 그리고 긍정 감성어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그런데 예. 이런 감성어들은 주로 언론 기사를 통해서 전파되기 때문에 여전히 부정적 기사가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네티즌이나 SNS 이용자가 자기가 어떤 단어를 선택을 해서 조국 네. 검색을 하거나 어떤 뭐 트윗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검찰 기사를 보고 거기에 네. 있는 단어를 따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연결이 된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 것 같고. 네. 근데 앞서 이제 대통령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 그다음에 어떤 그 조국 장관에 대한 어떤 그 여론조사 긍정적 여론조사 결과가 연동이 되어 있다 이런 분석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네. 좀 그 잡힙니까? 심지어 이제 여론조사에서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 조국 장관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된다. 심지어 이렇게 해서 진영화돼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빅데이터 상으로는 그 정도 수준으로 발견하기는 좀 힘듭니다. 네. 왜냐하면은 네. 이 빅데이터와 여론조사가 다른 이유는 빅데이터는 직접 질문이 아닌 간접 분석 방식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연관어 순위는 낮으나 대통령이 등장하기 때문에 연관성은 일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빅데이터 결과만으로 조국 장관과 대통령 사이의 연결 정도를 파악하기는 이 한계가 있다. 그래서 네.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는 여론조사와 빅데이터를 상호 좀 보완하는 게 필요한데요. 같이 봐야 된다. 네, 같이 예. 보는데 예. 이런 점은 있습니다. 음. 이 서로 간 대통령과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발견되냐면 지지층이 중첩되는 모습 그리고 네. 조국 장관에 대한 부정평가가 가라앉는 변곡점이 주로 대통령과 관계되는 이슈일 때 네. 대통령이 임명했을 때인 것을 보면 대통령과 상당히 연관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는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그 조국 장관에 대해서 후보자 시절부터 부적합하다라는 평가라든지 임명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반대 여론이라든지 이런 게 좀 쭉 빠졌다가 네. 그러니까 이 대통령 다시 이제 그 반전이 나타나는 게 대통령 지지율 수치의 어떤 수렴해 가는 그렇습니다. 이런 양상을 보이지 않습니까? 정확합니다. 그래서 예.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와 조국 후보자, 지금은 장관인데요. 이 찬반이 거의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요. 마치 이게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냐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던 거죠. 그러니까요. 네. 여기서 잠깐 그 지금 유튜브로 신정성님을 비롯해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 네. 빅데이터하고 매크로가 어떻게 다르냐고. 아유, 완전히 다르죠. 네, 좀 그러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빅데이터는 이제 기존에 나와 있는 수많은 정보를 예, 이 엔진을 통해서 특정한 검색어를 기준으로 해서 분석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매크로는 어떤 거냐? 어떤 검색어가 부각될 수 있도록 반복되는 작업을 하는 것이 매크로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실검 1위를 만들어낸다. 이럴 때 방식이 주로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경우 아니면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검색어를 입력하는 경우 또 하나는 기계적인 조작 방법으로 매크로를 사용하는 방법. 그러니까 근데 예를 같은 들어서 행동을 그러면 계속 반복시키는 거죠. 네. 매크로 조작을 했어요. 네. 근데 그럼 빅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매크로 조작 결과의 그 양이 그대로 반영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엔진들은 아직까지 완벽하지는 않지만 예. 그런 매크로의 움직임을 또 발견해내는 엔진까지도 사실은 나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오, 기술적으로 완벽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래요. 네. 아무튼 이게 이제 그 기술이 혁신되면 혁신될수록 빅데이터 분석 방법은 더 정교해진다. 정교해지는 거죠.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이 추이를 한번 쭉 살펴봤는데, 근데 이게 빅데이터에서 검색을 하고 언급을 하는 것도 신문, 방송, 보도하고 일정하게 관계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까지는 산데 아직까지는 좀 분석이 힘들죠. 그렇기는 한데 예. 어떤 경향의 차이는 있는지는 발견할 수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신문 기사가 얼마만큼 어떤 내용들을 주로 위주로 해서 이 기사가 나가느냐에 따라서 빅데이터도 영향을 받는데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진보 성향, 보수 성향 신문 기사 네. 중심으로 분석을 해보고 또 이제 진보 성향 신문 기사. 그래서 보수 성향은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는 이 조선, 동아, 중앙을 위주로 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예. 진보는 또 한겨레 그리고 경향 예. 또 한국일보. 예. 근데 보수 성향 신문 기사를 빅데이터로 분석해봤더니 지난 한 달간 주로 조국 장관 관련해서는 자녀 의혹에 집중돼 있고 네. 주로 학교 관련 내용이 집중적으로 많이 또 부각되는 걸 분석해낼 수가 있을 거예요. 네. 또 입시와 장학금에 집중, 특히 제1저자 문제.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검찰 수사 쪽 키워드가 많이 등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겨레 경향, 그다음에 한국일보는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신문 기사이다 네. 보니까. 네. 그런데 이 진보 성향
이 신문은 이슈는 동일하지만 다루는 비중과 키워드의 빈도는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학교 이름은 동양대를 제외하고는 언급 빈도가 보수 언론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다음에 검찰 개혁은 보수지보다 더 많이 취급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근데 빅데이터 분석이라고는 여론조사를 보면 당신의 이념 성향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네. 지지정당은 어디입니까?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이제 이게 다 세밀하게 분석이 되는데 빅데이터 분석은 그렇게까지는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어차피 아직까지는 총량 분석 중심인 거죠. 그렇죠. 빅데이터도 좀 한계가 있죠. 예, 그럼 앞으로 이 네. 빅데이터 분석 결과가 어디까지 발전할지도 궁금하고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그럼 참고를 하면 되는 겁니까? 제가 재미있는 거 그 전에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이번에 조국 장관과 관련해서 구글 트렌드로 분석을 해봤더니 어느 정도로 조국 장관이 많이 언급이 됐냐면 김치, 감기, 치킨보다도 더 많이 언급됐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원래 전통적으로 김치, 감기, 치킨 이런 건 엄청난 양입니까? 이게 평상시에도 많이 언급되는 오. 그런 검색어들이거든요. 네이버 트렌드에서도 마찬가지로 조국 장관이 지난 한 달 동안 감기, 치킨, 김치보다도 더 많이 언급됐는데 그 정도로 엄청난 관심사였다. 네, 이런 걸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는 앞으로 여론조사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답변을 예상하는 사회적 바람직 현상이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거든요. 네. 답변할 때 좀 바람직한 답변. 음. 그래서 심리적 경향을 간접 분석하는데 상당히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네. 빅데이터가 앞으로 여론을 분석하는데 보완 장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 앞으로 종종 모시고 빅데이터 분석으로 나타난 민심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사이드 K의 배종찬 소장이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